숲은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막 속에서 뱀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고통만이 이진우의 신경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벗어나 숨막히는 일상으로부터 잠시 도망치기 위해 이곳 인적이 드문 산골 마을을 찾았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닌 죽음의 그림자였다. 등산로를 벗어나 잠시 발을 들여놓은 숲속, 독사에 물린 것이다. 다리가 마비되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몸은 이미 그의 의지를 저버리고 있었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차가운 흙을 움켜쥐었다.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외침이 텅 빈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다. 거대한 빌딩 숲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막대한 투자를 결정하던 젊은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한낱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갔다. 눈꺼풀이 무거웠고 귀에는 웅웅거리는 이명소리만이 가득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던 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희미한 빗줄기 같은 것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정신 차려요. 눈 떠봐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이진우는 겨우 눈을 떴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위로 걱정으로 가득 찬 눈동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여인은 이진우의 바지 가랑이를 찢어 독새에 물린 부위를 확인했다.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한 종아리는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재빨리 자신의 바지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이진우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움직이면 안 돼요. 아픕니다.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인은 나지막이 말하며 칼날을 불에 달구었다. 소독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진우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고통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더욱 옥죄어 왔다. 그때 여인은 지체 없이 칼로 그의 상처 부위를 그었다.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이진우는 짧은 비명을 질렀다. 여인은 그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입으로 빨아냈다. 이진우는 경악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토록 위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여인이라니.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구하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여인의 이름은 해운성. 그녀는 올해 45살.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인 평범한 농촌 여인이었다. 5년 전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의 삶은 모든 색을 잃어버렸다. 남편은 그녀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다. 두 사람은 평생 이곳 작은 산골 마을에서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남편이 떠난 후 은성은 매일 아침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고 저녁에는 텅 빈 방에서 홀로 남편의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약초를 캐러 숲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숲은 그녀에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남편은 그녀에게 숲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약초의 이름과 효능, 숲의 소리를 듣는 법, 그리고 숲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까지. 숲은 그녀에게 남편의 흔적이자 그녀의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날도 은성은 약초를 캐러 숲에 들어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걷던 그녀의 귀에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은성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미 뱀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은성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약초를 찾아 헤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배웠던 응급처치법을 실행했다. 독을 빼내고 숲에서 구한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남편이 병마와 싸우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그녀는 남편을 잃었던 그날의 절망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은성은 남자를 업고 숲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작은 체구로 건장한 남자를 업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 겨우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은성은 남자를 방에 눕혔다. 그녀는 약초를 다려 그에게 먹였고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그녀의 정성 덕분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생명의 불꽃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진호는 눈을 떴다.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주변은 온통 나무로 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숲이 보였다. 그의 눈앞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얼굴보다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은 깊고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정신이 드셨군요. 다행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숲의 바람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웠다. 이진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그를 살린 것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따뜻하고 투박한 그 손을. 이진우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따뜻함을 그녀에게서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이진우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구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구원해준 사람이었다. 이진우는 낯선 천장 아래서 눈을 떴다. 그의 머릿속은 지난밤의 격렬한 고통과 희미한 기억들로 뒤죽박죽이었다. 그는 자신이 독사에 물렸다는 것,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쑤셨지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에 들어온 방은 소박했다. 흙벽에 나무로 된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창문으로는 푸른 숲의 풍경이 펼쳐졌다. 도시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은성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이진우는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정신이 드셨어요. 은성은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에게 물었다. 이진우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에게 죽을 건네주었다. 죽은 보잘것없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정성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죽을 한 입 떠먹고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 값비싼 음식을 먹어왔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밥상은 처음이었다. 이진우는 은성에게 자신의 이름이 이진우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자신이 거대 기업의 젊은 CEO라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이 순수한 관계가 깨질 것 같았다. 그는 이곳에서만큼은 이진우라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 머물고 싶었다. 은성은 그에게 자신을 해운성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다. 이진우는 은성의 집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느긋한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은성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숲에 들어가 약초를 캤다. 은성은 그에게 숲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약초의 이름과 효능, 숲의 바람 소리를 듣는 법, 그리고 숲에 사는 작은 동물들과 교감하는 법까지. 이진우는 은성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그는 숲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였고 작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도 감동했다. 은성은 이진우를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웃음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진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진우는 그녀에게 도시의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숲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다. 이진우는 은성의 삶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삶은 가난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와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 그는 성공과 명예를 쫓아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는 은성과 함께 별을 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은성은 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남편이 저 별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매일 밤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다. 이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의 말에 은성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따뜻한 위로와 같았다. 그녀는 이진우에게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이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천이 그의 차가운 심장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평화가 바로 이곳, 이 여인의 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은성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곳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진우는 은성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텅 비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오며 놓쳤던 평범한 행복들을 은성을 통해 하나씩 되찾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은성과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소박한 아침 식사를 나누는 시간, 숲길을 걸으며 약초의 이름을 배우고, 작은 새들의 지저김에 귀 기울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의 메마른 감정은 은성의 따뜻함으로 조금씩 채워져 갔다. 은성 또한 이진우를 통해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후 마치 시든 꽃처럼 자신의 삶을 방치했었다. 하지만 이진우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도시의 이야기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숲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깊이 연결되었다. 은성 씨, 혹시 남편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나요? 어느 날 저녁, 이진우는 은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앨범을 꺼내왔다. 앨범 속에는 은성과 남편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사진을 보며 묘한 질투심과 동시에 은성이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를 느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은성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첫 만남의 설렘부터 결혼 후 함께 겪었던 소소한 어려움과 행복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추억이 가득했다. 이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성이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했던 사람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런 은성에게 더욱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과거를 은성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자신의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의 압박 속에서 늘 외로웠다고 고백했다. 은성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화려한 CEO의 모습이 아닌 한 사람의 외롭고 상처 입은 영혼을 보았다. 진우 씨, 당신의 마음속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을지 알 것 같아요. 은성의 따뜻한 위로에 이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그의 약한 모습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그는 은성에게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이진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천이 그의 차가운 심장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평화가 바로 이곳, 이 여인의 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은성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곳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진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오랜만에 들어온 회사의 소식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없는 사이 경쟁 회사의 견제가 더욱 심해졌고 몇몇 투자건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은성은 잠든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놓았고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는 은성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은성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다. 은성 씨, 사실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도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잠시 복잡한 일들을 잊고 싶어서였습니다. 은성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행동에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도 당신은 당신이겠죠? 은성의 말에 이진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의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오직 이진우라는 한 사람만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자신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까지. 은성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은성의 따뜻한 위로에 이진우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은성은 그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설렘과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진우의 부모님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아들이 연락이 두절되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이민준의 어머니는 소연을 보자마자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귀한 아들을 유혹해서 이런 총우석에 붙잡아두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예요? 이민준의 부모님은 소연에게 냉정하게 말했고 이진우에게는 당장 회사로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이진우는 부모님 앞에서 은성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분은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이진우의 단호한 말에 부모님은 경악했다. 그들은 이진우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당장 손 놔라. 너의 미래를 망칠 셈이냐. 저런 여자 때문에 네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작정이냐.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이분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제게는 이곳이,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더 소중합니다. 그의 말에 은성은 눈물을 흘렸다. 이진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은성이 있었다. 이진우의 단호한 태도에 그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아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을 이름도 모르는 시골 여자와 어린아이 때문에 포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미 늦었을 테지만 그의 말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미안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는 은성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손에 담긴 옹기는 그녀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간 후 은성은 이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 씨, 저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떠나는 게 당신의 삶을 위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요, 은성 씨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사랑은 늘 그들의 기대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은성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성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민준과 함께 어떤 시련도 이겨내보기로 마음먹었다. 이민준은 부모님과의 갈등 이후 더욱 은성에게 집중했다. 그는 서울의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은성은 그의 결정에 경악했다. 민준 씨, 미쳤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저의 삶을 찾은 겁니다. 제가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모든 것들은 사실 저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삶은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합니다. 그의 말에 은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민준의 사직 소식은 회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쟁 회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고 이민준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섰다. 이민준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이사회에서는 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었다. 이사회는 이민준을 찾아와 그를 설득하려 했다. 이민준 대표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이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다. 그는 이사회에 말했다. 제가 없는 회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업가가 아닌 평범한 한 남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이사회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준의 비서가 은성을 찾아왔다. 그녀는 은성에게 이민준이 회사를 떠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모님, 대표님께서는 사모님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려고 하십니다. 부디 대표님을 설득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대표님은 회사를 떠나서는 안 될 뿐입니다. 대표님은 회사의 심장과 같은 분입니다. 비서는 간절하게 은성에게 매달렸다. 은성은 비서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민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민준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은성은 이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회사로 돌아가셔야 해요. 당신은 회사의 대표이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당신의 행복을 빼앗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위해 떠나겠습니다. 은성의 말에 이민주는 분노했다. 은성 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회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제 마음을 받아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은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민주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포기하더라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은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은성은 이민준을 위해 몰래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그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그의 능력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른 새벽 이민준이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이진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위해 떠나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를 위해 희생해야 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새벽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진우는 텅 빈 방 안에서 눈을 떴다.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는 차가웠고 은성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벌떡 일어났다.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작은 쪽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민준 씨, 미안해요. 당신의 삶을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쪽지를 읽는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가 떠났다. 그를 위해 그의 삶을 망치지 않기 위해 이진우는 허탈감에 주저앉았다. 그는 은성의 따뜻한 품에 안겨 처음으로 평온한 잠을 잤었는데 그 평온함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떠남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생각에 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은성을 찾아 나섰다. 온 마을을 헤집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에게 은성을 보았는지 물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이진우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자신이 은성을 떠나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고백했는지를. 하지만 그녀는 결국 그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것이다. 그는 분노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떠나면서 겪었을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며칠 동안 폐인처럼 은성의 집에서 머물렀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방 안에서 은성의 흔적을 찾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그녀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공과 명예를 쫓아 달려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은성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사랑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떠난 이유가 오직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짐이 되기 싫었던 것이다. 이진우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는 노트북을 챙겨 서울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이제 사업가가 아닌 한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서울로 돌아온 이진우는 곧바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사회는 그의 갑작스러운 사표 제출과 잠적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했다. 이민준 대표님,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사회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진우는 단호했다. 저는 이미 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이사회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이민주는 자신의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떠났다. 그의 사직 소식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쟁 회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진우가 왜 갑작스럽게 회사를 떠났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진우가 한 시골 여자와 사랑에 빠져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이진우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은성을 이용해 이진우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한편 은성은 이민준을 떠난 후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진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랐고 그가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진우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은성은 식당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진우의 비서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진우를 만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대표님을 유혹해서 회사를 망치고 집안까지 망쳐놓았어요. 당장 대표님에게서 떨어지세요. 아니면 당신의 과거를 모두 폭로해 당신을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겁니다. 은성은 그들의 말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미 민준 씨를 떠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분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돈과 함께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대표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은성은 봉투를 보며 분노했다. 그들은 그녀의 사랑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저를 협박해도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그들에게 던져버렸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들의 협박이 두려웠지만 그녀는 이민준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민준의 명예를 지키고 그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민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했다. 텅 빈 방 안, 침대 위에 놓인 쪽지 한 장은 이진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은성이 떠났다는 사실은 그가 독사에 물렸을 때의 고통보다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지면서 그의 삶을 구원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의 부재는 그를 다시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행위였다. 이진우는 허탈감에 휩싸여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천이 남아있던 베개를 끌어안고 그녀의 향기를 맡았다. 그에게는 은성의 존재가 숲의 공기처럼 삶의 이유처럼 중요했다. 그녀가 없는 삶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며칠 동안 폐인처럼 그녀의 집에서 머물던 이진우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했다. 그는 그녀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당신의 삶을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희생했다고 믿었지만 그는 그녀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 그의 곁에 두기로 했다. 그의 삶이 그녀와 함께 완성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이진우는 서울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잃어버린 은성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그녀를 떠나보내고 싶어 했던 자신의 이기심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도시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가 떠나 있는 동안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의 경쟁자들이 은성을 이용해 그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비서는 그에게 경쟁 회사에서 보낸 정체불명의 사람 2명이 은성을 찾아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은성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삶을 망가뜨리려는 그들의 행동에 이진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진우는 은성을 찾아 나섰다. 그가 비서에게 들은 정보는 은성이 일하고 있는 식당의 주소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은성을 찾아야 한다.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 그는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진우가 은성이 일하는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식당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2 남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거친 말들과 협박에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단호한 모습에 이진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진우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등장에 2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들은 이진우가 이미 회사를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진우에게 말했다. 대표님, 저희는 그저 이 여자가 대표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비겁한 변명에 이진우는 분노했다. 그는 은성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분은 저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분은 저의 사랑입니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손으로 감히 이분을 건드리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다시 한번 이분에게 접근한다면
당신들의 회사를 끝까지 추적해 파멸시켜 버릴 겁니다. 이진우의 단호한 경고에 두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은성은 이진우의 손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왜 돌아왔어요, 제가?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은성 씨,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구원이라고. 당신이 없는 삶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회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덕분에 잃어버렸던 저의 삶을 되찾은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진우의 부모님이 은성의 식당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이진우가 다시 은성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가득 차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다. 이진우의 어머니는 은성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민준이를 유혹해서 여기까지 끌어들여 도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당장 우리 민준이한테서 떨어져.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이진우에게 말했다. 민준아, 정신 차려라. 너의 미래를 망칠 셈이냐. 저런 여자 때문에 네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할 작정이냐. 이진우는 부모님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은성의 손을 잡고 부모님께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소연 씨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의 삶을 구원해 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회사를 포기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부모님은 말을 잃었다. 그들은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들은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진우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너 정말 이럴 거냐? 너의 결정에 대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이진우의 부모님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인 채 그 자리를 떠났다. 이진우는 부모님이 떠난 후 은성을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은성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곁에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어야 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그들은 함께 그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세월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이진우와 은성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진우는 회사를 떠난 후
은성의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CEO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여전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약초를 도시의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의 삶은 점차 풍요로워졌다. 이진우는 더 이상 성공과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닌 누군가를 돕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은성은 그런 이진우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이진우의 삶에 짐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이진우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진우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들이 시골 여자에게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은성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려 했고, 이진우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저의 삶을 찾았습니다. 저는 은성 씨와 함께하는 이 삶이 그 어떤 성공보다 더 소중합니다. 부모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부모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이진우의 단호한 말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들은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진우의 행복이 오직 은성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들은 결국 이진우와 은성의 관계를 허락했다. 그들은 은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이진우와 은성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 그리고 친한 친구들만이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그날 생애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진우라는 든든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 후 은성은 이진우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작은 약초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마을에서 나는 약초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약초들을 개발했다. 이진우는 그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들의 사업은 점차 번창했다. 그들의 약초는 도시의 유명한 제약회사에도 납품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진우와 은성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약초를 다려 마셨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격정적인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 평범함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날 저녁, 이진우는 은성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성 씨,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은 내게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었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 은성은 이진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나야말로 당신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에요. 그들은 함께 식탁을 정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